안녕하십니까. 공시법령의 최판섭입니다. 여러분께는 부동산 등기법 60점 맞기 테마 특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등기 신청 관련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 등기는 요식행위죠. 일정한 양식의 서류가 첨부되고 제공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께 등기필 정보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인감증명의 모든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합니다.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매년 출제가 되는 그 내용들, 여기서 내용이 파악된다면 최소한 두세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전 등기죠. 누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지는가,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8번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인물을 함께 봐주길 바랍니다. 등기는 일정한 요식행위로서 많은 종류의 장부가 서류가 제공되고 첨부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신청 정보가 있는데 매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가 제공되어야겠다. 그러나 사실 일괄 신청 또한 가능할 수 있겠죠. 이때 첨부 정보 중 주소증명서면, 또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아니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등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백미라 볼 수 있는 여러분 등기필 정보에 관해서 한번 소개해 보죠. 등기필 정보. 과거에는 여러분 등기필증이 되었는데 등기필증과 등기필 정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튼 등기필 정보는 요즘 여러분 금융거래할 때 보안 카드 쓰는 경우 있죠. 예. 자, 과연 본인이 맞는가 확인기 위해서 우리가 보안 점검 위해서 카드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주게 돼 있죠. 마찬가지 등기필 정보도 약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중 하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맞는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가?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공동신청의 등기무자 반드시 여러분 제공이 돼야 됩니다. 공동신청의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도 신청합니다. 의무자의 단도 신청일 때 이런 경우도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되길 바랍니다. 등기필 정보는 모든 경우 아니라 공동신청의 등기 의무자가, 그리고 승소한 등기무자, 이 승소한이란 소위 판결 등기 얘기하고 있죠. 판결 등기에서 승소한 권리전환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승소한 의무자 자신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럼 대체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과 다르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가, 이 문제도 역시 중요한 선문제가 되어집니다. 먼저 결론처럼 사실등기, 표지에보는 사실등기, 멸실등기, 그리고 말소등기 등은 여러분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해 보니까 권리의 설정과 이전과 변경 등기할 때, 자, 그리고 권리의 설정 이전에 가등기할 때, 그리고 권리자를 추가 변경 경정하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때만 여러분 등기필 정보를 만듭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표저부 기재는 사실등기, 멸실등기, 말소등기 등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악이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어느 때 제공할까? 등기필 정보의 제공인데,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여러분 이미 소개했지만 공동신청에서 의무자가,
판결 통한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때 제공하죠. 따라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 보고 지나가세요. 어떤 경우 있을까요? 탄도 신청할 때, 또 가등기할 때, 관공서에 촉탁 등기할 때, 환매 등기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환매 등기 같은 경우는 아직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필 정보에 통지한 경우 있다. 등기필 정보. 과연 등기 완료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경우 있는데 누구한테 통지할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명인이 된 등기 신청인의 일을 통지합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 명인된 등기 신청인에만 이를 통지하고 있죠. 다만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등기 관리자와 그리고 관공서에 등기필 통지를 합니다. 특히 법정 대리 등기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본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 지배인에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체들은 또 대표자 관리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있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있네. 요즘 이거 시험에 또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등기 관리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국가 지자체가 등기 관리자일 때, 즉 관공서가 관리자일 때 이런 경우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등기필 정보를 3년 이내 수신하지 않는다거나 3년 이내 서면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게 있죠?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즉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혹은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 직권 따른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명인된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할 때는 뭘 줍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통지서만 보내줍니다. 여러분 주의되길 바랍니다. 등기필 정보와 등기할 통지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놓칠 수 없는 것 6번째,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거나 멸실되었습니다. 원칙 어찌할까요? 출석이 되야겠다. 출석할 때는 여러분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서가 작성되죠. 이때는 여러분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찰서 가본 적이 있나요? 밤낮의 구별 다릅니다. 낮에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밤에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별사람 다 온다 얘기하죠. 이때 그들은 뭘 만들어요? 조서를 꾸민다 이야기합니다. 직접 갔죠?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칙이 또 뭐 있나요? 예외가 존재하는데 출석할 수 없을 때, 이때 만약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라면 그들이 작성한 서류를 공증 정보를 제공하든가 혹은 의무자 작성한 서류를 확인되지는 여러분 확인정보라 얘기합니다. 확인정보. 공증정보나 확인정보를 제출케 함으로써 출석에 가름하죠. 이때는 여러분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감증명서가 제출이 돼줘야 됩니다. 이 점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등기필 정보를 다시 만드는 경우 없죠. 따라서 원칙은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공증정보 또는 확인정보를 제공해 줄 때 본인 증명께 인감증명이 제출되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등기필 정보의 모든 겁니다. 첨부되는 내용 중 등기필 정보 꼭 여러분 관심을
갖고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첨부되는 내용 중 여러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주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잠시 오세요. 여러분 등기할 때 공도신청의 의무자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의무라서 그래요. 따라서 공도신청은 의무자가 꼭 제출토록 합니다. 반면 여러분 인감증명은 의무자가 제출되는데 내가 가로속에 집어넣었죠?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의무자가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의무자 이런 때만 인감증명이 제출되는 겁니다. 현행법은 8개를 정리하기인데 그중에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명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 의무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먼저 제가 확인해 보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 제출할까요? 전세권 이전, 전세권 말소, 저당권 말소 제출합니까? 예, 이 문제입니다. 답이 탁탁 나와줘야 됩니다.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여러분 제출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등기 명인 의무자라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는 한 장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통에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매도인 인감 첨부할까요? 자, 연습이니까 그림통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가백수 부동산 을에게 매매한 데 얘기할 때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이때 여러분 그 등기는 공로 신청합니다.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출할까요, 여러분? 제출합니까? 예,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인가요? 예. 등기 명인인가요? 예. 등기 의무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각종 권리입니다. 각종 권리의 설정의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 어떤 말인가 보죠? 가백수 부동산 후에 을 명의의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의 설정 등기하려 할 때 갑을 뭐라 불러주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인 의무자. 그리고 을은 뭐라 불러줘요? 권자인 권리자라 불러줍니다. 공도 신청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저당 설정자인 의무자 인감 첨부할까요? 예,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인가요? 예. 등기 명인이죠? 등기 의무자죠? 인감이 첨부됩니다. 자, 세 번째 쫓아오세요. 각종 권리에 여러분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 자, 이런 이야기죠. 가백수 부동산 위에 을명이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려 합니다.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설정자 갑이 등기 권리자, 권자 을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럴 때 등기무자 인감 첨부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등기 의무자인데요. 등기 명인인데요. 아, 소유자가 아니네요. 여러분 인감증명은 소유자이면서 등기 명인이고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이 제출되는 겁니다. 등기 명인 맞고 의무자 맞지만 여러분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인감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각종 권리의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이걸 활용하면 좋은데 한번 제가 그림 다시 그려보죠. 가백수 부동산 위에 을명의의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병합으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할 때 이때 어른 등기 의무자, 병은 등기 권리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지한 모든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이때 등기모자 을 인감 첨부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유권자가 아니죠. 등기무자는 맞죠? 등기명인 맞죠? 근데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을 감고도 정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어떤 게 또 있나요? 자, 소유권의 말소등기입니다. 소유권의 말소등기. 자, 갑엑스 부동산 위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뢰등기 전부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그래요. 따라 무슨 등기? 말소등기한다 이야기한다. 말소등기. 말소할 때 을은 의무자, 갑은 권리자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등기 전부가 사실과 맞지 않을 때 없애는 게 말소등기죠. 이때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 등기무자를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예, 첨부합니다. 현실적인 의무자죠. 현재 누구 명의 등기됐나요? 을 명의 등기됐잖아요. 소유권자인가요? 예. 등기 명인인가요? 예. 등기무자인가요? 예. 첨부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여섯 번째,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의 이전 가등기 하려합니다. 이전 가등기 하려합니다.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갑엑스 부동산의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하려합니다. 가등기 할 때 갑은 뭐죠? 의무자, 을은 뭔가요? 권리자. 권자니까 인감 첨부할까요? 예, 왜? 소유권자죠? 등기 명인이죠? 등기 의무자니까. 여러분 이 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무자일 때 반드시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 아시겠죠? 이는 공동 신청되지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인감 첨부하질 않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지상권의 가등기도 인감 첨부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상권의 가등기, 갑의 부동산의 을명에 지상권 가등기 한다고 그래요. 인감 첨부할까요? 예, 첨부합니다. 소유권자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그 유인물 통해서 정리가 되면 됩니다. 8가지 대기했었죠? 자, 같이 확인해 봅니다. 인감증명 제출 요구하는 경우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소개했죠. 두 번째, 소유권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에 단독 말소 가능하다.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과 가등기 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억납니까? 앞에 반복됐던 그 내용. 세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어요.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확인정보, 공증정보, 확인서면 공증서면 됐는데 여러분 확인정보, 공증정보 혹은 확인서면, 공증서면 첨부할 때 본인의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 앞에 배웠던 걸 취합 정리한 겁니다. 네 번째, 토지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 등기하려 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됩니다. 토지일부 용의물권 설정됐을 때 이를 분필하고자 합니다. 용의권자 불이당하시겠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즉 동의했는가 마는가 이 문제입니다. 협의분할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일곱 번째, 등기신청서에 3자의 동의 승낙 증명서면 첨부할 때 3자가 관공서가 아니라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기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할 때 대법원 예규로 정할 때는 여러분 인감증명이 제출돼야 됩니다. 특히 인감증명이 첨부될 때 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여러분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감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는 서명, 사인도 가능합니다. 자, 해서 인감이 제출 요하는 경우 8가지가 있지만 7번째까지 내용이 여러분 쭉
정리되길 바랍니다. 왕별을 쳐놓고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감증명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돼야 됩니다. 인감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아주 간단하죠? 환매특약 권리주권. 자, 환매특약 등기는 여러분 아직 그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에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인감 첨부하질 않습니다. 권리주권도 누가 의무자인가요?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소유자가 아니라서 인감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전 당연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 중 확인서면, 공정서면 등등의 서면이 공정증서일 때 뭐랍니까? 공정증서. 여러분 공정증서란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서류, 이를 여러분 공정증서라 그래요. 어떤 게 있나요? 주민등본, 인감증명, 대장등본 등등은 공정증서. 반면 사서증서란 뭘 얘기합니까? 개인끼리 쓴 계약서, 합의서 등등이 바로 뭔가요? 사서증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봤던 서면들 공증정보나 혹은 뭡니까 확인정보 등등이 공정증서라면 국가나 지자체 발행한 서류 된다면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의 등기 명인 의무자이다. 즉 각종 권리 이전 등기, 각종 말소 등기 등은 인감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등기, 등기를 단도 신청할 경우도 인감 첨부하지 않죠. 다만 승소한 등기모자가 등기를 단도 신청할 때 이때는 여러분 인감증명이 등기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죠.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감증명 관련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테마 9번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테마로 잡은 그 한 12개 정도의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만 기억돼도 딱 12개를 잡았습니다. 각 테마마다 최소한 한 문제, 모두 몇 문제인가요? 12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이 바쁘고 미처 이론 정리가 되지 않고 무작정 문제 풀었더니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테마 정리 내용만 여러분 정리한다면 최소한 점수는 여러분 맞춰 짓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 정리가 조금 된 다음에,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공짜로 점수를 딴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민법 공부된 다음에 등기법 공부가 조금 더 될 때 완벽한 이해가 됩니다. 또 등기법 특징은 여러분 상당히 논리적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암기사항 빼놓고는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내용만 이해된다면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니까 관심을 갖고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먼저 등기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등기 어찌할까요?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됩니까? 예,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변동됩니다. 근데 왜 등기할까요? 공시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항시 주등기로 합니다. 따라 소유권 보전 단도 신청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여러분 첨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이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 3자 동의 승낙 허가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특히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여러분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반 건물과 달리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와 나머지 건물의 표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나머지 건물의 부동산 표시의 등기, 부동산 표시랄까요?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의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일괄 신청되어야 된다는 또 신청의 특칙이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께는 보존 등기 신청권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권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이 없어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 조문을 기재합니다. 조문을 65조 1호 따라 2호 따라 혹은 3호 따라 4호 따라 등기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인물 보니까 1호, 2호, 3호 1, 2, 3호는 모두 토지와 건물에 모두 공통되는데 4, 5만 뭐에 대해서 건물만 적용된다는 것 먼저 여러분 걸러주기 바랍니다. 4호가 뭔가요? 시구 읍면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면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토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는 안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통해서 소유권 증명되는 자,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럼 1호가 뭐 나와요? 1호. 자, 대장 등본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나 혹은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두 번째, 판결 통해 소유권, 확정 판결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세 번째, 수용 통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되는 자도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토지 건물에 공통이 됩니다. 대장 등본상 소유권 증명되거나 상속인 증명되거나 그 포괄 승계인이 증가되는 자, 이런 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 서면 통해서는 건물만 가능하다. 일단 걸러주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특히 대장상 최초로 등록된 자만이 여러분 소유권 보존 가능하죠. 따라서 대장상 이전 등록이 됩니다. 이전 등록된 자는 여러분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만 지적공무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말 뜻은 대장상 두 번, 세 번째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 안 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때 확정 판결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도 우리가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판결의 모든 것, 확정 판결의 모든 것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 확정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먼저 형성 판결, 두 번째 이행 판결, 세 번째 확인 판결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확정 판결의 반대말은 뭔가요? 여러분 국가적인 국민적인 지대한 관심 있는 수사 내용이 있다면 검찰은 어찌할까요? 국민의 의심 의혹을 풀기 위해서 중간에 수사 발표합니다. 중간 수사 발표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수사가 종결되면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확정 수사 발표하게 됩니다.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판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 판결, 그리고 지금 봤던 확정 판결이 있는데, 중간 판결은 학문상 용어, 우리가 보는 판결은 모두가 다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되는 겁니다. 아시죠?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등기법 보는 과정, 이런 순서로 이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상공, 판, 경 등의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 공용이소, 이때 판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이때의 판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판결은 뭐 없이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 다만 처분하려면 합니까? 등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지게 됩니다. 알 수 있죠? 두 번째, 등기는 여러분 권리자무자 공도신청 원칙이다. 다만 의무적거나 진정성 해안될 때 그 등기에 단독에 신청 가능하죠. 뭐 있었나요? 상속, 판결, 소유권 보전 등기. 이때 판결, 자, 즉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단독 신청의 판결입니다. 단독 신청의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말해주고 있죠. 다만 이때 뭐 승소한 등기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됩니다. 확인 판결은 여러분, 자, 가장 피곤한 예뭐 있죠? 요즘에 뭐 고위공직자들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과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가? 친생자 존재 혹은 부존재 확인 소송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있는데,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부모, 어머니 관계없어요. 그 부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식인가 아닌가. 어머니는 자기 배에 아파 낳았죠. 문제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인가 아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확인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미 사실은 존재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존재했죠. 근데 그 전부 있고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 이걸 가르쳐 뭐랍니까? 확인 판결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과연 소유권 보존 판결은 뭐라죠? 확정 판결 등의 소유권이 증명되는 자, 확정 판결, 형성이나 이행이나 확인 판결 모두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여러분, 소유권 보존 판결은 주로 확인 판결됩니다. 그러나 형성과 이행 판결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 이런 자도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말 나오죠. 그 판결에 어떤 게 있는가? 자,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인가요, 여러분? 명한 판결. 이기 자체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뭔 무슨 명한 판결. 아시겠죠? 또 여러분 뭡니까? 공유물의 분할 판결. 공무원의 분할 판결, 이건 뭔가요? 형성 판결. 이것들은 여러분 이 말하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행과 형성 판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이때 판결에 상대방이 있어요. 판결 상대방. 소유권 보존 등기, 자, 판결 상대방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먼저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하는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보존 등기할 수 있는가? 대장상 소유권자 증명되는 자입니다. 근데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어쩔까요? 소송자에게서 판결 통해서 우리가 그 주인을 찾아야겠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상대가 돼야 됩니다. 국가. 왜? 여러분, 무주의 토지, 주인 없는 땅, 누가 주인인가요? 먼저 깃발 꽂는 사람 아니죠? 누가? 국가가 주인 되죠? 국가 상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건물, 건축물, 건물은 누가 상대입니까? 역시 국가잖아요. 아닙니다. 건물은 여러분, 시장군수, 구청장이 돼야 됩니다. 아니, 왜 다릅니까? 복잡하게. 그래야 시험을 내잖아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왜 건물이 시장군수구청장인가? 여러분 이제는 감을 잡죠?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지만 여러분 공법 공부할 때 건축법을 함께 공부하죠? 자, 건축물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높고 넓어도 결국 누가 허가해줘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 그런 건물 지어라 허가해주고 있죠? 건물 완성됩니다.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준공까지 확인해 줍니다. 준공까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건물이 내 건물이 맞다, 그 사람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누굴 통해 확인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통해서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토지는 국가 상대, 건축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상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나와요. 토지에 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 판결은 해당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역시 건물에 관해서 국가 상대하거나 건축주를 상대하거나 건축허가 명인, 건축허가 명인을 상대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그것이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되고 있죠. 해서 여러분 판결의 상대방까지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공부한 것 확인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는 등기 신청 절차로서 첨부되는 정보를 소개했는데 등기부일 정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나머지 첨부되는 제공되는 정보 큰 의미가 없어요. 알 수 있죠? 해서 어떤 데 정보를 작성하는가, 어떤 데 제출하는가, 누가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또 등기부일 정보가 없는 경우 완료 통지한다 이야기하는데 누구한테 하는가, 또는 등기부일 정보를 분실한 때 어찌할까, 조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습니다. 등기부일 정보만큼은 정리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감증명서죠. 인감증명은 주로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여러분 인감증명서가 제출됩니다. 그 의미 따라서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각종 권리 이전 등기는 여러분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정리되면 되겠고, 기타 이것 말고도 가등기 명인 가등기에 단독 말소할 때 인감증명, 그리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때 확인정보나 공증정보도 인감증명, 그 다음에 협의부나 상속 등기할 때도 인감증명, 제3자 동의 승낙 첨부할 때 관공서 아닐 때는 인감증명 등등의 내용이 있죠. 7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권자 관련 내용이죠. 특히 건물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 서면 통해서 건물만 가능하지 토지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장등본상 최초로 등록된 자 없다면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토지 건물의 보존 등기 가능하고, 확정 판결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 이때 판결은 주로 확인 판결 여는데 이행이나 형성 판결도 가능하다. 이때 판결의 상대방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상대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 시간 꼭 명심하면 됩니다. 해서 보존 등기의 신청 절차까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꼭 나오니까 지금 소개한 내용들 반드시 이해하고 해당 파트 관련 문제를 함께 보면서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